안녕하세요. 정도령TV 책 읽는 여자 30번째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안녕하세요. 먼저 좋아요, 구독 꼭 부탁드려요. 오늘은 이제 제가 최근에 쓴 책입니다. 책 제목은 나는 도둑 고양이로 소이다 라는 제목의 책입니다. 이 책에는 이제 4가지 이야기가 들어있어요. 나는 첫 번째로 나는 도둑 고양이로 소이다가 들어있고, 두 번째는 퇴사 그 후, 그리고 세 번째는 고액 알바가 있고, 네 번째는 감기가 있습니다. 거기서 이제 나는 도둑 고양이로 소이다. 이 책을 이것을 먼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냥, 냥, 냥. 여기저기 킁킁거리며 기어다니고 있다. 누군가 나를 발로 끌어당겼다. 그리고 나는 본능에 이끌려 엄마의 젖을 물었다. 쪽쪽 소리가 나도록 입으로 빨았다. 무언가 달큰한 것이 입안 가득 들어왔다. 나는 본능적으로 그것을 삼켰다. 배가 부를 때까지 쪽쪽 빨아댔다. 옆에 있는 것들도 쪽쪽 소리를 내며 엄마의 젖을 빨고 있었다. 얼마가 지났을까? 젖을 빠는 것이 너무 힘들어 지쳐 잠이 들었다. 누군가 내 몸 구석구석을 핥고 있었다. 이상한 느낌이 들어 눈을 배시시 떴다. 엄마의 따뜻한 혓바닥이었다. 얼마나 구석구석 핥았는지 내 털은 뽀송뽀송 윤기가 흐르고 있었다. 엄마의 혀가 내 몸을 지나갈 때마다 나의 감각이 살아났다. 나는 또 엄마의 젖을 물었다. 다른 녀석은 자면서도 엄마의 젖을 입에서 떼지 않았다. 녀석의 그렁그렁 소리가 내 몸까지 전해진다. 며칠이 지났다. 엄마는 우리를 두고 어디론가 사라졌다가 돌아왔다. 그를 떼면 엄마의 홀쭉하던 배가 다시 빵빵해져 있었다. 우리는 다시 빵빵해져 돌아온 엄마의 젖을 있는 힘껏 빨아댔다. 그러는 사이 눈도 제대로 뜨지 못하던 우리들은 이제 서로의 발을 물고 귀를 물며 장난을 치기도 했다. 엄마가 다시 자리를 비우면 우리는 서로의 등에 올라가 장난을 또 치기도 했다. 야, 그만 물어. 아프잖아. 살짝 물어서 아프긴 뭐가 아파. 나는 아프다고. 그리고 넌 내 등에 좀 올라가지 마. 배고픈데 엄마는 언제 와? 나도 배고파. 엄마가 빨리 왔으면 좋겠다. 그때 엄마가 돌아왔다. 얘들아, 잘 놀았어? 밥 먹자. 어딘가 다녀온 엄마는 또 배가 볼록해 있었다. 엄마는 오늘 또 우리를 위해 먹이를 구하러 다녀온 것이었다. 배고픈 우리는 엄마의 젖을 쪽쪽 빨아댔다. 엄마의 젖은 우리에게로 왔고 엄마의 배는 다시 홀쭉해졌다. 배가 부른 우리는 냐옹냐옹 거리며 놀고 엄마는 잠에 빠졌다. 우리는 자는 엄마의 등에 올라가기도 하고 엄마의 꼬리를 가지고 놀기도 했다. 그러다가 심심하면 둘이서 발을 잡고 구르기도 하고 꼬리를 잡기 위해 뱅글뱅글 돌기도 했다. 어느 날 엄마가 먹이를 구하러 간 사이 나는 엄마가 어디로 갔는지 궁금해 밝은 빛이 보이는 곳으로 나가고 싶어졌다. 야, 우리 여기서 나가볼까? 안 돼. 엄마가 나가지 말고 여기 꼼짝 말고 둘이서 놀라고 했잖아. 야, 뭐 어떠냐? 엄마도 매일 나가는데 우리는 나가면 왜 안 돼? 한번 나가보자. 무서운 게 있으면 바로 돌아오면 되잖아. 나는 어둠 속에서 밝은 빛을 향해 조심스럽게 걸어나갔다. 약간 무서웠지만 뒤를 돌아보니 녀석도 나의 뒤를 따라오고 있었다. 빛이 들어오는 좁은 틈을 지나고 나니 밝은 세상이 나왔다. 무언가가 잔뜩 쌓여 있었지만 그것이 무엇인지는 모르겠다. 이상한 소리들이 들렸지만 움직이는 것은 아무도 없었다.
야, 뭐가 보여? 무서운 건 없어? 몰라. 아무것도 안 보이고 이상한 소리만 들려. 그때 소리도 없이 큰 못이 다가왔다. 나는 놀라 크게 소리쳤다. 야옹! 하지만 그것은 나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어머 이뻐라 라고 말했다. 그리고 내 뒤에 있던 녀석도 함께 쓰다듬었다. 그 손길이 나쁘지는 않았다. 엄마의 혓바닥처럼 따뜻했다. 그것은 우리를 쓰다듬어 주더니 어디론가 사라졌다. 그때 엄마가 돌아왔다. 아니 여기까지 나오면 어떡해? 빨리 들어가자. 엄마 왜? 왜 여기까지 나오면 안 돼? 외기는 밖에 나오면 사람들이 우리를 잡아갈지도 몰라. 사람들은 우리를 아주 싫어하거든. 왜 잡아가? 그리고 싫어하는 게 뭐야? 그건 우리가 사람들이 잡아놓은 물고기를 먹어서 그래. 그럼 사람들이 잡아놓은 물고기를 안 먹으면 되잖아. 그러면 우리는 살 수가 없어. 아, 그렇구나. 그래서 사람들이 보이면 빨리 도망쳐야 해. 알겠지? 네. 근데 사람은 뭐야? 사람은 말이지. 나중에 해가 지면 사람을 보여줄게. 사람이 보이면 쳐야 한다고 했는데 어떻게 사람을 보여줘? 숨어서 보면 돼. 해가 지고 날이 어두워지자 엄마가 우리를 데리고 밖으로 나왔다. 엄마는 어두운데도 잘 걸어갔다. 나는 무서웠지만 엄마 뒤를 졸졸 따라가니 아무렇지도 않았다. 녀석도 뒤에서 잘 따라왔다. 엄마는 지붕 위로 담장 위로 천천히 걸어서 어느 집 옥상으로 갔다. 우리가 우물쭈물하고 있으니 나와 녀석의 뒷덜미를 물어 어느 집 옥상으로 옮겨주었다. 그리고 밝은 불빛 아래에 앉아있는 것들을 가리키며 저것이 사람이라고 했다. 저기 보이지? 우리처럼 네 발로 걷지 않고 두 발로 서서 다니는 거. 그리고 우리처럼 털도 없어. 저기 위에만 까맣게 털이 있고 옷이라는 걸 입고 있어. 시끄럽게 이상한 말을 하지. 저게 사람이야. 엄마 저게 사람이야? 낮에 사람이 우리랑 같이 놀았는데? 사람이랑 놀았다고? 응, 엄마가 없을 때. 괜찮아? 다친 데는 없고? 응, 괜찮아. 이것 봐. 아무렇지도 않잖아. 아니야. 사람은 다 조심해야 돼. 알겠지? 네. 엄마는 우리에게 사람에 대한 당부를 마치고 집으로 데리고 갔다. 우리는 엄마의 보살핌 속에 쑥쑥 커갔다. 나는 엄마가 없는 틈을 다 밖에 나가고 사람을 만나기도 했다. 처음으로 만난 그 사람은 나를 예뻐해 주었다. 엄마가 말한 것처럼 무섭지도 않았고 먹을 것을 가져다 주기도 했다. 우리가 쑥쑥 자라기 시작하자 엄마는 우리에게 먹이를 얻는 방법을 가르쳐 주었다. 사람들이 음식물 쓰레기를 바닷가에 버리면 그것을 먹으면 되었다. 어느 날은 깨끗한 음식이 고스란히 버려져 있는 날도 있었다. 그것은 운이 좋은 날이라고 했다. 아침 일찍 일어나거나 밤늦게 그런 날이 종종 있었다. 어떤 날은 온 마을에서 잔치가 일어난 것처럼 떠들썩하고 그런 날이면 먹을 것이 넘쳐나기도 했다. 정말 운이 좋은 날은 생선들이 빨랫줄에 널려 있다가 바람이 심하게 불어 떨어지기라도 하는 날이면 통째로 생선을 먹을 수도 있었다. 우리가 자라면서 보금자리를 산으로 옮겼다. 처음 태어난 곳은 공간이 너무 작아서 더 이상 우리의 몸을 숨길 수가 없었기 때문이었다. 산으로 거처를 옮기고 엄마는 얼마 뒤 병이 들어 죽고 말았다. 녀석과 나는 마을을 돌아다니며 음식을 구하고 집으로 돌아와 쉬고는 했다. 그러던 어느 날 녀석은 마을의 어여쁜 고양이를 만나 우리의 거처를 떠났다. 나는 혼자가 되었다. 혼자가 된 이후로 음식을 구하기가 어려워졌다. 다른 힘센 도둑 고양이들이 음식을 다 차지했다. 나는 지칠 대로 지쳐 내가 태어난 곳의 집을 찾아갔다. 그때 그 사람은 나를 좋아했으니 무엇인가 줄 것 같았다. 담장을 뛰어넘어 옥상으로 올라가는 계단을 천천히 내려왔다. 그리고 마당을 걸어가니 마침 미릿한 생선 냄새가 내 코를 찔렀다. 집 주인 여자는 생선을 손질하고 있었다.
내가 냐옹 하고 말을 하자 집주인 여자는 나를 쳐다본다. 그리고 저리 안 가? 하고 신발을 내게 던졌다. 다행히 나는 맞지는 않았다. 잠시 도망치다가 무서운 것보다 배가 고픈 게 더 강해서 다시 주인 여자에게 다가갔다. 냐옹, 냐옹, 나 배고프단 말이야. 그 생선을 나에게 주라고. 주인 여자는 내가 배가 고픈 걸 알아차렸는지 생선 대가리를 하나 던져주었다. 나는 생선 대가리를 물고 불이 나게 도망갔다. 그때부터였다. 내가 이 집을 좋아하게 된 것이었다. 나는 음식을 구하지 못하고 배가 고픈 날이면 어김없이 그 집을 찾아갔다. 그러면 주인 여자는 나에게 먹을 것을 주었다. 배부르게 먹고 난 뒤에는 양지 바른 곳에 누워 해바라기를 했다. 그러면 주인 여자는 내 배를, 머리를, 등을 쓰다듬어 주었다. 어릴 적 엄마가 내 몸 구석구석을 핥아주던 것처럼 말이다. 야옹아 시원하지? 주인 여자는 나에게 말을 걸어오기도 했다. 주인 여자가 내 몸을 쓰다듬어주면 스르르 잠이 찾아왔다. 눈을 감고 주인 여자의 손길을 느끼며 자는 잠은 꿀맛이었다. 나는 이제 도둑고양이가 아니라 이 집의 고양이가 되었다. 주인 여자의 딸은 어머 이 고양이 도둑고양이 아니야. 어쩌면 도망도 안 가고 이렇게 얌전하지? 하고 말하며 주인 여자는 이제 여기가 지 집인 줄 안다 하고 이야기하기도 했다. 어떤 날은 주인 여자의 딸이 와서 나를 만지기도 하고 어떤 날은 주인 여자의 손녀가 와서 나를 만지기도 했다. 그때마다 나는 배를 까고 조용히 그 손을 느꼈다. 나는 옥상을 어슬렁거리며 돌아다니기도 하고 햇빛바라기를 하며 주인 여자의 손길을 만끽하고는 했다. 그러던 어느 날 별을 바라보며 잠이 들었는데 누군가 나를 툭툭 건드렸다. 야 일어나. 동네 도둑고양이들이 나를 찾아와 깨운 것이었다. 무슨 일이야? 야 너는 뭔데 이 집에서 사냐? 왜 너만 이 집에서 먹고 자고 하냐고. 우리는 힘들게 음식을 구하는데 넌 왜 편하게 여기서 먹고 자고 하냐 이 말이야. 나는 여기서 태어났고 주인 여자가 나를 예뻐해 주니까 그렇지. 야 같이 먹고 살아야 될 거 아니야. 너 혼자만 잘 먹고 잘 살면 좋아? 그렇게 말하며 한 마리가 나에게 달려들었다. 나도 질 수 없다. 필사적으로 피했다. 어쭈 이게 피해? 야 다 덤벼. 대장 고양이의 말이 끝나자마자 옆에 있던 고양이들이 한꺼번에 나에게 덤벼들었다. 나도 있는 힘껏 발로 차고 이빨로 물어 뜯었지만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었다. 내가 더 이상 저항을 하지 못하자 놈들은 그렇게 하지 말자 라는 말을 남기고 가버렸다. 나는 여기저기 상처를 입고 피를 흘리며 쓰러졌다. 다음날 내가 깨어났을 때 주인 여자는 혼잣말을 하며 나에게 무엇인가를 바르고 있었다. 그것을 바를 때마다 상처는 아파왔다. 나는 크게 소리내어 울고 싶었지만 목소리는 들리지도 않을 만큼 작게 냐옹 하고 나갔다. 주인 여자는 어젯밤에 그렇게 시끄럽게 울어대더니 기어코 사단이 났네 그려. 내가 혼자 밥 얻어 먹는 게 셈이 많이 났나 보다. 그러니 이 지경을 만들어놨지 하며 혀를 끌끌 찼다. 주인 여자는 약을 바른 뒤 먹을 것을 가져다 주었다. 나는 몇 날 며칠을 그렇게 주인 여자의 보살핌을 받으며 서서히 회복해 나갔다. 상처가 나아갈 때는 온 몸이 근질근질거렸다. 발로 여기저기 긁어놓기라도 하면 주인 여자는 이제 3살이 차올라 그런거라며 다시는 긁지 말라고 내 발을 살짝 때리기도 했다. 어느덧 시간이 지나 상처가 다 나았다. 그리고 나에게도 사랑이 찾아왔다. 동네 도둑고양이들은 웬만해서는 다 아는 얼굴인데 처음 보는 잘생기고 늠름한 녀석이 있었다. 줄무늬 하나 없이 황급빛 털을 반짝거렸다. 역시 호랑이의 후예다웠다.
조금 친하게 지내는 녀석에게 물어보니 얼마 전 다른 동네에서 넘어왔다고 했다. 나는 계속 이 동네에서만 살았지만 다른 도둑고양이들은 먹이를 찾아 이 동네 저 동네 넘어다닌다고 했다. 그럴 때면 큰 싸움이 나고는 했지만 싸움에서 이기기라도 하며 먹이를 쉽게 구할 수 있었기 때문이었다. 이 동네의 양아치 도둑고양이와는 전혀 다른 모습에 나는 그 녀석에게 빠져들고 말았다. 황금빛 털을 반짝이는 녀석이 마음에 들어 나는 주인 여자에게 얻은 먹이를 그 녀석에게 가져다주며 꼬리를 흔들었다. 맨날 먹이를 바치고 녀석의 눈앞에서 왔다 갔다 했다. 그리고 그날 밤 나는 황금빛 털을 자랑하는 늠름한 녀석의 아이를 가졌다. 그 늠름한 녀석은 얼마 뒤 이 동네를 떠났다. 나는 여전히 주인 여자의 보살핌을 받고 있다. 시간이 지나자 배가 조금씩 불러왔다. 주인 여자는 내 발을 만지며 야옹아 어디 갔다가 이제 왔노? 어이구야 며칠 보이지 않더니 그새 배가 불러왔네 하고 내 배를 만져준다. 나는 야옹 야옹 하고 말할 뿐이다. 배는 점점 불러와서 이동이 힘들었다. 이제 아이들을 낳을 장소를 찾아야 한다. 아무도 모르는 곳이 어디 있을까? 여기저기 찾아다녔다. 예전에 봐둔 곳이 한 곳 있었지만 다른 녀석이 먼저 그 자리를 차지하고 말았다. 그래서 다른 장소를 찾아야만 했다. 어릴 때 엄마가 나를 낳았던 곳과 비슷한 곳으로 말이다. 주인 여자는 내가 쉴 수 있는 집을 만들어주지는 않았다. 그냥 먹이만 줄 뿐이다. 이왕이면 따뜻한 보금자리도 만들어주면 얼마나 좋을까? 하지만 여태까지 그런 적은 없었다. 나의 보금자리는 항상 내가 만들어 왔다. 주인 여자의 집 뒤에 조그마한 공간을 발견했다. 매일 지나다니던 곳이었지만 처음 보는 장소였다. 나는 바닷가에서 굴러다니는 쇳조각을 물어와서 그곳에 깔았다. 산에서 마른 풀들도 끌어 모았다. 배가 고파서 주인 여자의 집에 가서 울어댔다. 주인 여자는 먹이를 가져다 주었다. 허겁지겁 배를 채우고 오늘 만들어 놓은 보금자리로 돌아왔다. 다리가 무거워 돌아오는 길은 2배로 멀었다. 돌아오자마자 잠에 빠졌다. 바람 소리가 무섭게 들려왔다. 폭풍우가 치는지 빗물이 뚝뚝 떨어졌다. 다행히 여기까지는 비가 들어오지 않았다. 하지만 바람이 찼다. 밖으로 나가 먹이를 구해야 하는데 몸이 말을 듣지 않았다. 배가 아프고 2발로 아니 4발로 일어설 수가 없었다. 조금 뒤 숨이 차기 시작하고 배는 더 아파왔다. 배에서 아이들이 요동을 쳤다. 이제 정말 아이들이 나오려는 것 같았다. 배가 너무 아파서 냐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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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이 터져라 소리쳤다. 하지만 배만 아프고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시간이 얼마나 지났을까? 배는 더 아파왔다. 조금 전보다 더 큰 소리로 울기 시작했다. 눈물이 절로 흘렀다. 그 순간 엉덩이 쪽에서 뭔가 흘러내렸다. 지금까지는 너무 아파서 배에 힘을 줄 수가 없었지만 드디어 배에는 힘이 들어갔고 똥을 싸는 것처럼 더 힘을 주었다. 그렇게 했더니 무언가 쑥 빠져나가는 느낌이었다. 한 번 더 힘을 주니 또 쑥 빠져나갔다. 조금 뒤 또 힘을 주었다. 또 쑥 하고 빠져나갔다. 또 힘을 주니 이제는 아무것도 빠져나가는 것이 없었다. 힘이 하나도 없었지만 아이들이 꼬물꼬물 움직이기 시작했다. 나는 있는 힘을 다해 아이들을 핥았다. 그 옛날 엄마가 나에게 했던 것처럼. 아이들을 발로 끌어당겨 저절물게 하고 아이들의 털을 혀로 핥기 시작했다. 벌벌 떨던 아이들이 저절물고 조금씩 빨기 시작하자 떨리던 몸이 안정을 잡기 시작했다. 아이들은 모두 2마리였다. 2마리 다 건강해 보였다. 저절 빠는 힘이 둘 다 줬다. 눈도 뜨지 못한 채 젖만 열심히 빨고 있다. 2 아이 모두 젖을 빨았다. 졸았다. 젖을 빨았다. 졸기를 반복했다. 하루가 지나고 아이들이 계속 젖을 빨아대니 배가 고프기 시작했다. 없는 힘을 짜내서 먹이를 구하러 갔다.
다리는 천근만근이었다. 이때 아이들의 아빠가 있었다면 좋았겠지만 내 옆에는 눈도 못 뜨고 꼬물거리는 아이들 뿐이라. 목이 너무 타서 허겁지겁 물부터 마셨다. 그리고 주인 여자가 놓아둔 먹이를 우걱우걱 먹었다. 주인 여자는 내가 언제든 먹을 수 있게 먹이를 준비해 두었다. 다른 도둑 고양이들이 먹지 않는 한 언제든 그곳에 먹이가 있었다. 내가 아이들을 가지고부터 먹이를 더 많이 가져다 놓았다. 나는 먹이를 숨도 쉬지 않고 우걱우걱 집어삼켰다. 그리고 부른 배를 하고 아이들이 있는 곳으로 불이 나게 달려갔다. 아이들은 엄마를 찾아 서로 뒤엉켜 야옹야옹 거리고 있었다. 엄마 왔어. 우리 새끼들 배고팠지. 얼른 맘마 먹자. 아이들은 그 사이 배가 고팠는지 잘도 빨았다. 저절 얼마나 빨아당기는지 젖꼭지가 떨어져 나갈 것 같았다. 그렇게 하루 이틀 지나고 어느새 한 달이 지났다. 아이들도 쑥쑥 잘도 자랐다. 아이들이 태어나고 아이들을 보살피느라 먹이를 주는 여자를 보기가 힘들어졌다. 아이들 때문에 먹이만 먹고 돌아와야 했기 때문이었다. 시간이 조금 더 지난 뒤 아이들이 더 자라고 먹이를 혼자 구할 수 있을 때 나는 다시 주인 여자의 집으로 갔다. 양지 바른 곳에 해바라기를 하고 주인 여자의 딸을 만나고 손녀를 만났다. 나는 여전히 여기서 먹이를 구한다. 나의 아이들이 먹이를 구하러 주인 여자의 집을 찾아오지만 주인 여자는 나에게만 먹이를 줄 뿐 아이들에게도 먹이를 주지 않는다. 나는 시샘을 느낀 다른 도둑 고양이들에게 또다시 상처를 입기도 하지만 그때마다 주인 여자가 나를 보살펴준다. 나는 집사 주인 여자를 가지고 있는 행복한 도둑 고양이이다. 끝났습니다. 행복한 도둑 고양이군요. 감사합니다. 안녕.